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금요일 밤입니다. 8시 15분이고요. 제가 여느 때보다 좀 일찍 나왔죠.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금요일은 제가 이제 집에 앞에 중국집에 가서 중국 짜장면에다가 이과두주를 한 잔 먹는 것이 제가 또 루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안 하면 약간 좀 하던 걸 안 하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날인데, 그래서 좀 약간 한 시간 정도 일찍 나와서 촬영을 하고 이제 갈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만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대만. 사실 뭐 미국, 중국의 지금 패권 구도죠. 패권 대결에서 그 중심에 서 있는 나라가 이제 지금 대만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나라라고 생각 안 하고 있고, 미국도 사실은 중국과 묵시적으로 대만을 나라라고 생각 안 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게 이제 1971년에 유엔에서 중국 중화민국이 갖고 있던 이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자리를 중화민국에서 지금의 중공 그러니까 인민공화국이죠.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넘기는 그런 표결을 했었던 곳에서 이제 미국이 그것을 승인하는 그때부터 71년도에 이제 유엔에서 대만이 쫓겨나고, 그것도 이제 안보리에서 쫓겨난 거죠. 5대 상임이사국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 공산당이 치하에 있는 중공, 지금 중국이죠. 거기가 지금 중국 인민공화국, 거기가 지금 상임이사국이 된 지가 이제 이후에 미국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대만을 나라로 인정 안 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중국과 이제 대탕트가 있으면서 핑퐁 외교,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등소평하고 이제 리차드 닉슨이 만나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였고 중국은 살기 위해서였죠. 경제적으로 이제 지금 10억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등소평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산주의로 지금 10억 인구를 먹여 살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먹여 살린 것을 못하면은 결국은 이제 공산당은 이제 퇴출되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뭐 당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기에 몰려 있다는 것을 이제 직시하고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개혁 개방을 이제 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양 국가가 이익이 맞은 거죠. 중국은 살아야 되고, 미국은 소련을 견제해서 이제 해체를 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결국은 이제 중국하고 이제 대탕트 일어나면서, 미국은 그때부터 이제 중국과 지금 직전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충실하게 본인의 임무를 수행했어요. 미국의 의도대로 소련은 해체돼서 러시아가 됐고, 또 수많은 소련의 어떤 그 연방 국가들이 다 독립을 해서, 뭐 근래 우크라이나까지 독립을 했죠. 61년도에 독립을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지금 뭐 러시아하고 지금 뭐 전쟁까지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참 행복한 일입니다. 왜? 뭐 소련이 해체된 것도 고맙지만 그 안에 원래 같은 식구들의 어떤 국가들이 서로 전쟁까지 해주고 견제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는 사실 지금 뭐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고, 또 미국이 무기를 대주니까 뭐 신나서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서로 저렇게 뭉치지 않고 싸워주는 게 고마운 겁니다. 뭐 이건 어떤 국제정치의 현실이죠.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거기뿐만 아니라 또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까지 막아줬죠. 왜냐하면 중국의 싼 공산품이 지난 한 20년, 뭐 길게 잡아서 30년 동안 미국 시장을 상당히 행복하게 해줬어요. 뭐 어떻게 보면 미국에 생산했다 그러면은 한 10배 정도의 비용이 들 거를 뭐 10분질의 가격으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싸게 제공을 받았고, 그러면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지난 20, 3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해 있는 거예요. 물론 중국도 이득을 봤죠. 세계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을, 유럽 시장 이런 쪽을 미국의 동맹국들을 시장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어떤 공산품 경쟁력을 높였고,
또 이제 과학기술을 발전시켰고 본인들의 어떤 GNP 경제 수준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 이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뭐 자기 위에가 원래 일본도 있었고 많았는데 뭐 다 제치고 지금 뭐 일본도 제치고 이제 하나 남았다고 합니다. 미국. 이제 이렇게 남으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코드를 빼버리려고 그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의 이제 시장,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제 미국의 동맹국 시장들까지 이제 디커플링, 이제 장벽을 쌓아서 중국 넌 여기까지야. 이제 더 이상 우리도 이제 너희들한테 싼 공산품 필요 없고 우리 다 리쇼어링 해가지고 이제 너희들 좀 약간 경제를 주저앉혀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또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중국은. 그래서 중국도 이제 중국 나름대로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결국 이제 뭐겠습니까? 대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이에 이제 대만은 지금까지는 약간 담보물 같은 거였어요. 미국과 중국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잘 될 때는 뭐 약간 뭐 대만, 중국 너희 땅이야. 땅인데 우리 뭐 얘기 안 할게. 어차피 뭐 너희 땅이니까 이런 상황이었고 중국도 뭐 미국 입장이 있으니까 이건 내가 뭐 굳이 무력까지 써가면서 내가 뭐 침공하고 이거 좀 우스우니까 우리가 좀 프렌들리한 친구인데 그냥 일단 이 정도로 어정쩡하게 가져갈게. 근데 뭐 일단 그렇다고 해서 우리 땅이 아닌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하고 친하고 대만이라는 어떤 정부가 저거를 그냥 어정쩡하게 놔두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까지만 해도 중국은 적대국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에너미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에너미로 규정이 된 게 트럼프 때부터인 겁니다. 사실 이게 뭐 공화당, 민주당의 개념을 떠나서 지금 뭐 바이든도 민주당이지만 뭐 마찬가지로 중국은 지금 에너미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의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 지금 미국의 60%까지 왔어요. 예. 한마디로 과반수를 넘고 60% 넘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자르지 않으면은 본인들이 영국한테 받았던 패권을 넘겨주는 것처럼 그런 위기에 봉착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 이상은 이제 결국은 적대국으로 가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 됐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이급 우리가 이제 보증으로 해놨던 대만을 이제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우리 경제적으로 이렇게 디커플링 시켜서 끊을 거면은 우리도 그냥 대만을 뭐 그냥 우리 거로 할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 중국이 이제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서 국무부 보고서, 국방부 공동 보고서죠.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부터 6년 후에 2001년부터 6년입니다. 작년에 이제 6년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2027년에 까지 그러니까 공산당 창군 100주년 인민공화국 뭐 인민공화 창군 이제 100주년이죠. 인민군 100주년 기념으로 기념식 때 이제까지는 대만을 중국 영토로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얘기를 중국 내에서 이제 뭐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사실 뭐 그건 정확한 날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 너희들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뭐 야 우리가 뭐 2027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원래 대만 우리 땅이야. 갑자기 뭔 개소리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뭐 2027년 침공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니네 땅 원래 아니야. 너희 침공하려고 좀 그런 거잖아. 이게 침공이라는 말 자체도 중국은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 땅이야 그냥 중국 땅인데 뭘 침공 말고 뭐 있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미국의 어떤 경제 제재나 이런 어떤 봉쇄에 대해서 그럼 우린 그냥 대만 가져올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 강대 강이야. 힘 대 힘이야. 이런 걸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시진핑이.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이제 5년을 더 연임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외교 정책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박정희가 유신을 한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비상사태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우리는 이제 패권은 고사하고 2위는 고사하고 미국의 어떤 그 봉쇄에 숨이 막혀서 결국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나라들 뭐 유럽 이런 나라 이런 어떤 연합
그리고 나토 이런 어떤 한마디로 그러니까 미국의 얼라이 연합군들한테 이제 포위돼서 우리는 결국은 이제 해체되거나 뭐 소수민족들이 분리되고 뭐 티베트라든지 몽고라든지 이런 어떤 막 민족들이 다 분리돼서 결국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원했던 방식, 그러니까 중국이 내분이 돼서 여러 개 공화국으로 나뉘어져서 그것들을 이제 미합중국처럼 이제 단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한마디로 지금 유럽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럽처럼 약간 느슨한 어떤 연맹체 형태로 이제 만드는 것으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본인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지금 이제 가져오겠다는 생각을 의사를 표시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제 어쨌든 시진핑이 5년을 연임했다는 것은 대만을 이제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일으켰던 그 라인도 비슷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제 한반도,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센카쿠 열도, 그 다음에 남사군도입니다. 이 남사군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남중국해예요. 남중국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키나와 밑에 센카쿠 열도가 있어요. 그 센카쿠 열도는 대만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양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해양 세력, 그러니까 일본이 그었던 이 어떤 일본 제국의 영토, 이제 한반도까지 해서 만주 이렇게까지 가는, 그러니까 중국 본토를 이 해안선으로만 이제 접수를 했었죠. 그래서 일본이 생각했던 어떤 그 반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어떤 반공 세력의 라인이 이제 필리핀으로 해서 이렇게 갔죠. 그래서 그 라인을 미국이 그냥 접수한 거예요. 예, 일본이 어떻게든 가졌던 그 라인을, 필리핀부터 시작해 동남아 이런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을 그냥 일본이 패망하면서 미국이 그냥 그대로 접수해서 중국 봉쇄를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만 침공은 사실은 어떻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못할 이유는 없죠. 왜? 어차피 미국의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을 우리 옛날처럼 잘 지내보자 이게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살려면 네가 죽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좀 명확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들켰다기보다는 그냥 뭐 자명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지금 사실 뭐 대만을 접수 안 하고 이런 상황들을 별로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근데 우린 근래에 이제 대만이라는 나라가 뭐 갑작스럽게 침공당하고 해서 놀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적화된 게 50년, 그러니까 48년도죠. 거의 한 48년도에 적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48년도 이후 49년도에 이제 대만으로 이제 쫓겨가고 나서 이제 대만의 이제 국민당, 지금 국민당이 이제 대만을 쫓겨가서 중국 본토에 이제 공산당이 접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6.25 나기 직전에 이제 북한이 이제 김일성하고 마오쩌둥하고 그다음에 스탈린이 모여서 제일 먼저 생각한 건 뭐냐면 원래는 대만을 공격을 하고 나서 대만을 접수를 하고 나서 김일성 네가 대한민국 남침을 해라. 순서가 원래 그렇게 됐었어요. 그건 이미 외교 문서로 이미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를 김일성 입장에서는 대만 저거 하고 나면은 우리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예,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빨리 끝납니까? 벌써 상당히 지루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 못하고 대만만 중국 공산당만 좋은 일 시키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러다가 이제 그냥 사멸돼 버리는 이런 게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입장에서는 스탈린을 닥달을 해서 우리가 6.25 먼저 할 테니까 대만 저긴 좀 나중에 좀 하도록 좀 스탈린 동무가 좀 부탁을 좀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꼬신 거예요. 그냥 등교평은 안 된다는 거죠. 왜 네가 자꾸 설치냐? 나라도 조그만 새끼가.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뭐 어떤 연유든 간에 스탈린도 약간 든 생각이 중국은 큰 나라고 여기는 약간 나의 위성국 같은 거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세력 균형으로 봤을 때는 큰 놈보단 작은 놈이 잘 되는 걸 좀 이렇게 원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이 큰 놈이 나한테 좀 덜 까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김일성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6.25가 먼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6.25가 먼저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제 3년이 걸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김일성 생각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대만도 결국은 이제 그렇게 전쟁이 됐을 때 근데 오래 전쟁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 6.25도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군사력이 상당했던 거죠. 예, 이게 뭐 중국, 소련이 다 붙어도 북한이 다 붙어도 미국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미국이 뭐 2차 세계대전 때 양 국가, 두 개의 전쟁에서 다 이길 정도의 국력을 갖고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도 별로 전비를 많이 안 썼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거의 다 프랑스, 영국, 독일이 거의 뭐 아작이 날 정도의 전비를 썼고, 실제 이제 미국이 이제 아작이 날 정도 전비를 쓴 건 월남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미국은 거의 뭐 채무국이 아니라 채권국이었어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채무,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금의 70%가 미국에 와 있을 때입니다. 사실 그래서 참 해피한 상황이었던 거죠. 뭐 그러니까 6.25 전쟁은 상당히 쉽게 해결한 경우가 이제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정확히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만이라는 나라는 이미 그때 이미 이제 침공을 할 생각이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은 뭐 갑자기 침공하는 게 아니라 이미 뭐 접수를 할 생각을 한 걸 지금까지 이제 한 벌써 50년이 되니까 벌써 60년이 지났죠. 70년이 끝났네요. 70년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뤄온 아퍼레이션입니다. 아퍼레이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할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첩보기관들에 의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언론에 의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은 이제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대만을 접수하려고 하는 아퍼레이션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중국이 만약에 군사 작전을 했을 경우에 미국이 이제 그걸 막아내기가 어려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뭐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있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그 대만 해협이라는 것이 가깝기 때문에 이게 뭐 상륙할 때 상당히 뭐 인원이 많이 이제 소모가 되겠죠. 중국도 상륙할 때 이제 한 몇만 명 죽겠죠. 대만도 죽기 살기로 싸운다고 가정한다면.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힘의 논리로 이제 중국이 대만을 접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을 일으킨다고 이제 중국이 만약 희생을 감수한다고 진행을 한다면.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디터런스, 그러니까 억제하기가 어려워요. 중국이 그러니까 난 손가락 하나도 다치기 싫어라고 하면 이제 대만을 못 얻는 거고, 내가 대만 얻으려면 나 파란 쪽은 줄게, 이 파란 쪽은 줄게라고 생각하면 대만은 그냥 중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시진핑이 이제 연임을 한 걸 보면은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아, 얘네들이 지금 이 정도 무리수를 두네. 이거는 뭐 하겠다는 얘기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진핑 3년임 때문에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시진핑 3년이면 뭘 의미하냐면 이꼬로 대만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까지 오버하는 것은 뭔가 상당히 극적인 것을 원하는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만을 침공을 해서 접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과연 중국이 어디까지 그걸 희생을 감수할 것이냐. 예. 그리고 미국은 또 미국도 어디까지 희생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계산서가 나오는 거죠. 이 싸움에서 미국도 이제 희생을 치러야죠. 항공모함 한두 대는 또 없어질 거고, 또 이게 시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예를 들면 1, 2년 정도 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그런 어떤 전쟁을 양 국가가 이제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양 국가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전면전을 하진 않을 겁니다. 이제 대만군이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대리전을 하겠죠.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이 이제 과연 대만이 전쟁이 났을 때 투입이 되느냐 마느냐, 이것도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한국 경제가 좋은 쪽은 이제 대만에 있는 이제 반도체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돼서 또는 아니면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반도체 설비를 미국으로 넘어가 TSMC가 미국으로 넘어가면 삼성전자는 상당히 타격을 입겠죠. 왜냐면 미국이 그런 회사를 갖게 된다면 삼성한테는 재앙 같은 얘기고, 중국의 TSMC를 그나마 전쟁 나면 안 좋지만 불행중 다행이라고 TSMC를 그냥 곧바로 직격을 해서 다 전소시켜준다면 삼성에선 대박입니다. 참 이게 같은 전쟁이라도 이게 앞뒤가 달라지고 순서가 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중국이 이제 TSMC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이제 사실 대만 전쟁에서 가장 이제 관건으로 보는 거예요. 중국은 일단 TSMC도 이제 전쟁의 어떤 그 전리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좀 생각지도 않은 전리품이죠. 원래는 그냥 땅을 가져온다 이런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70년 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대만이 상당히 많은 뭐 여러 가지 기업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가지고 있는 물동량을 가지고 있는 TSMC를 지금 중국의 것으로 가져올 수도 있거나 또는 뭐 안 좋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중국도 이제 자충수를 두겠죠. TSMC를 만약에 이제 전소를 시킨다면 중국의 산업도 상당히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미국으로 가면 미국이 좋아지는 거고, 중국으로 가자면 중국이 대박이 나는 거고, 미국도 중국도 아니고 그냥 불태워버린다면 한국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고, 또 대만으로 가 있는 자금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싱가포르 자금들, 이런 자금들이 또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저하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동반 이제 소위 얘기해서 fall down,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